문재인이가 지금 거제도, 경산 이런 데 지금 후보로 나온 사람들 유세 지원 나와 있거든요. 수서 나도 오늘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 표현하려고 옷도 파란 옷 입고 왔는데 오랜만에 옷 찾느라고 옷장을 뒤졌어요. 이 사람 왜 기어 나온 걸까요 또? 간단합니다. 본인도 곧 가거든요. 조국 이재명만 얘기했지만은 본체는 문재인입니다. 잊지 말자 문재인. 요번에 우리가 총선 때 꼭 투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재명 조국 그것만으로 투표해야 돼. 2조 심판?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문재인이 만들어 놓은 2017년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17 체제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문재인의 체제가 들어왔던 걸 17 체제라고 할게요. 17 체제가 뭐냐? 상식과 이성은 개나 줘버리고 크게 떠드는 민중 광장 정치가 대세가 되는 그 체제를 구축한 게 17년 체제다. 정권이 나서서 역사적인 심판을 하는 그 체제를 완성시킨 게 17년 체제다.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을 나쁜 방향으로 가스라이팅하는 게 바로 17년 체제다. 민노총이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가지고 민노총의 나라로 만든 게 바로 17년 체제다.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핵심에 해당하는 원전을 파괴하고 태양광으로 온 나라를 깔아가지고 원전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중국이 들어오게 만든 그 망국적 행위를 한 게 바로 17년 체제의 출발, 17년 체제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본인의 정적을 모두 다 감시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게시타포 같은 조직을 만든 게 바로 문재인이다. 검찰에 문제가 많은 건 맞지만은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다 박탈해가지고 경찰공화국을 만든 게 바로 문재인이다. 그래서 지금은 소송 같은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꽉 막힌 게 엄청 많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민주당과 좌파 편익을 하면은 전부 다 1심도 다 밀어. 국민의힘은 전부 다 1년, 2년 만에 다 대법원 그 판결까지 나오는데 조국, 정경심, 최강욱 다 재판이 다 딜레이가 돼. 좌익 무죄, 우익 유죄 나라를 만든 게 바로 17년 체제입니다. 그 판 안에서 뛰노는 애들이 이재명을 조국입니다. 그럼 이번에 왜 우리가 꼭 투표해야 되냐면은 이 17년 체제가 바로 이해찬이 말한 것처럼 진보 이식권 플랜의 시작이거든요. 이제는 다 됐다 본 거거든요. 얘네들이. 사법부도 장악을 했어. 검찰은 경찰로 깔아뭉개. 검찰은 공수처로 장악을 해. 언론사는 언론 노조로 장악을 해. 교육계는 종교조로 장악을 해. 노동계는 민노총으로 장악을 해. 남은 거 어디 있냐 이거.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지배했으니까 20년 우리가 해먹을게. 근데 그 17년 체제에 저항하고 깨부수자 이런 사람들이 연대를 맺어서 2년 전에 대선으로 응답을 한 거거든요. 윤석열 당선으로. 너가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야. 아무리 너네가 모든 것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이 나라에는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애국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니네들 뜻대로는 안 돼. 그 메시지가 바로 2년 전의 대선이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번에 총선의 성격은 그 의미는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문재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문재인이 왜 지금 기어 나왔냐? 2년 전에 대선 때 문재인이 한마디 한 적 있죠. 손석희한테. 윤석열 광풍이 왜 분다고 생각하냐? 그때 뭐라 했죠? 글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랬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세력이 몇십 년 해먹을 줄 알았는데 왜 윤석열 인기가 있냐. 근데 별거 아닌 줄 알았겠죠. 그 몇 년 금방 갈 줄 알았겠죠. 근데 지금 문재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한두 개입니까? 울산시 선거 개입 1심에서 가담자들이 다 3년 징역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의 일자리 관련 부동산 관련 지금 통계 조작이 다 터져가지고 관련자들 다 기소됐죠. 세 번째 김정수 옷값 이런 거는 피라미 같은 거고 태양광 비리 셀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 마침표는 문재인으로 찍어야 됩니다. 그걸 아니까 기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번에 총선은 이 문재인 체제를 억누르려면 한 번의 대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재인의 힘으로 그렇게 꽉 눌렀는데도 이렇게 반발하고 튀어나와? 2022년 대선에 놀란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럼 얘네들은 이번에 만약에 총선에서 이기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죠? 더 세게 찍어 눌러줄게. 개돼지들아. 막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수 재건을 하더라도 보수 재건을 해야 돼요. 이 문재인이란 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문재인은 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민주정부는 DJ 정부다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민주정부는 이승만 정권입니다.
48년에 간접선거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그 사람들이 간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1952년에 그 민주당이 내각제로 그렇게 깽판을 칠 때도 그거를 뚫고 한국 전쟁 때도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직선제 선물을 준 건 이승만입니다. 국민들의 열광적인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정권이 이승만 박정희 정권입니다. 문재인은 틈만 나면은 대한민국의 건국 100주년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도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김정은을 만났을 때 문재인이는 무슨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남측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 헌법 3조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걸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48년에 유엔 주도로 선거가 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이는 김정은을 만나서 되지도 않는 이상한 USB를 주고 나는 남측의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놓고 700억에 상당하는 남북 연락소가 파괴될 때도 한 번도 볼멘 소리 하지 못했고 삶은 소대가리 욕을 먹을 때도 한마디 말은 못했고 전 세계에서 북핵과 북미사일을 규탄할 때 북한이 동해안 쪽으로 미사일을 쏠 때마다 그때마다 불상체가 발사됐다면서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을 변호해주기 바빴던 인간이죠. 그런 인간이 평생 자신을 인권 변호사라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북한의 인권을 알리는 대북 전단 같은 거 전부 다 금지시켰고 그 사람이 탈북해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근데 북한 측에서 주장은 선상에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강제 북송을 해라. 그 말을 듣고 북한 청년들을 강제 북송시켰어요. 당신 인권 변호사라며. 근데 설령 범죄를 했을지라도 선상에서 당신이 정말로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법정에서 인권을 보호를 받을 권리를 줬어야죠. 근데 이 정신 나간 인권 변호사는 조선적이 페스카마호라는 사건 있죠. 그 배에서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변호해줬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래놓고 우리나라 국민이 바다에 빠져서 끌려간 다음에 북한 군인들한테 총살당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근데 이 자가 지금 수영 기르고 양산에 들어갔다 해서 사람들한테 잊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결정적일 때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번 총선 때도 밥숟가락을 얹고 파란 점퍼를 입고 왜 나왔냐면은 그 17년 체제 본인이 구축해놓은 17년 체제가 윤석열과 보수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면은 자기도 큰일 나니까 뛰어나온 거예요. 그 17년 체제 중에 꼭 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친중 체제입니다. 문재인이가 퇴임하고 나서 SNS에다가 하나의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그 짱깨주의의 탄생이라는 책의 관점은 뭐냐면은 중국이란 나라를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중국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책을 소개한 거예요. 그 뭐냐면은 윤석열이 친미 외교를 하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걸 한 거죠. 문재인이는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3불1한 정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국 정책을 피자 중국이 볼멘소리를 하면서 이전 정권에서는 우리한테 3불을 약속했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3불은 뭐냐? 사드 배치 추가 안 하겠다. 그 다음에 미국의 미사일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지 않겠다. 그거를 3불을 문재인이가 당선되자마자 중국한테 약속을 해준 게 나중에 들통난 거죠. 문재인이는 2017년에 당선되고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비밀리에 4대의 사드를 추가적으로 반입을 한 게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보고가 올라왔어요. 그 말을 듣고 문재인이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습니까? 너무 좋아서? 그거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근데 왜 충격받았어요? 이 이후에 한 행동으로 증명이 됐죠. 문재인은 사드 배치를 다 연기했습니다. 잊지 말자 문재인. 공무원을 13만 명 늘렸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의 빚을 1000조 시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가 일어나는 데는 대외적인 요인도 있어요. 유가의 상승, 그 다음에 금리 격차, 그 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 이런 것들이 맞물렸거든요. 근데 대내적인 요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전 정부에서 통화량을 급팽창시켰기 때문에 그 인플레가 지금까지로 오는 겁니다.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모든 정책을 썼죠. 부동산, 경제 모든 것들, 산업은 두동강 나고 중산층은 박살이 나고 집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는 격차가 벌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청년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다 폐기 처분되고 그마저도 여성 가산점 줘가지고 여자들을 들려 올려주고
그 국가의 공무원 13만 명을 늘렸다는 거는 정확하게 공무원 주도의 사회주의 현대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20년 집권 플랜에 따르면은 20년 중에 5년을 했으니까 나머지 15년만 하면 진짜로 베네수엘라랑 쿠바랑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처럼 돼서 국민들이 거지로 전락해가지고 정부를 아버지처럼 바라보는 그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거는 안 돼! 라고 주먹질을 한 사건이 2022년의 대선입니다. 근데 그 대선 하나만으로는 이 세력을 못 찍어 누른다고. 곧 각 영역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17년 체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각 영역에 무지막지하게 들어온 거예요. 전대협 의장 출신의 임종석 비서실장, 이인영 1기 의장, 통일부 장관, 기타 떨거지들이 통일부, 복지부 다 들어갔어요. 기획재정부, 부동산, 국토교통부. 이 사람들이 이 온 나라를 문재인 때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